안녕하세요, 보리쌤님. 네. 내일부터 안거에 들어가시는데 보통 안거 하면 주변에 소리 소문 없이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안거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은 또 어디서 온 지식인가요? 왜 안그를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되는가요? 뭐 소리 소문 낸 사람도 있고 소리 소문 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늘 저는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했어요. 그것도 수행상인데요. 이를테면은 게오르그 구르제프라고 하는 명상가이면서 영적 스승이잖아요. 애니어그램을 쓴 구제프는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그 유일한 죄가 있다면 동일시의 죄다.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말은 어떤 것을 딱 규정하는 거거든요. 안거는 이래야 된다.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뭐 나는 이런 존재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동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찍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자기의 어떤 사항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마음에서. 그러죠. 이를테면 안거 뭐 다 아실 텐데 안거는 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중에서 어떤 틈을 낸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고요. 또는 뭐 그 서구권에서 영어권에서는 안거를 리트리트 이렇게 하더라고요. 리트리트라는 말은 뒤로 좀 물러서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서는 건데 이를테면 생활 세계에서 생활 전선에서 살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은거 뭐 폐관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일득공 뭐 이렇게 백일기도 뭐 이런 것이 전부 안거에 속하는 거죠. 80일간 정도 이렇게 날짜를 잡으셨다고 들었고요. 수행을 통해서 느끼신 거, 그런 것들을 그게 작든 크든 간에 불교에서 말하는 해양의 의미처럼 조금이라도 저희가 아는 것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종종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네. 네. 그럼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안거를 못 하셨다고 알고 있고, 안거를 마음을 다잡고 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사랑의 길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찌들리다 보면은 점점 각박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수행자라고 해서 뭐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수행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소위 길의 도상에 있는 사람, 물론 우리가 도인이다, 수행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를 닦고 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좀 공부 기운이 떨어지면 좀 책도 좀 더 보고 사유도 하고 뭐 이래야 되듯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이 좀 떨어지면은 다시 좀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뭐 이래야 되듯이 수행이 끝이 없는데 가다가 지치면 또 다시 이렇게 좀 충전하고 재충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리트리트 안거를 통해서 좀 에너지도 모으고 지혜도 좀 다시 좀 이렇게 충전하는 좀 더 깨달아가는 더 깊이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좀 필요하죠. 네. 이번 여름 안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스님들이다 뭐 또 일테면 유불선 뭐 기독교 뭐 어떤 다른 수피즘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수행의 방편도 천차만별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명상이 또 아니에요. 인류의
그 소위 지적 유산이기도 하지만 영적 유산인 이런 수행 전통이 그 84,000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방식의 수련 수행 방식이 있어서 뭐 명상을 주로 하지요. 이를테면 새벽 수련, 오전 수련, 오후 수련, 저녁 수련, 각각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것과 뭐 좀 다르다 같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방식의 안거를 하는 것이니까요. 네. 보리샘은 지금 생활하는 이 공간 속에서 안거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도 뭐 때로는 히말라야 밑에 가서 좀 수행하고 싶기도 하고요. 뭐 전에 무슨 누가 타일랜드 이야기하던데 뭐 태국에 가서 뭐 또 아니면 지리산에 가서 수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제가 아직 덕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사실 여기 이미 충분히 고요하고 충분히 평온하고 결국 고요하다 평온하다 하는 것도 내면에서 올려나는 것이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뭐 밖에서 이를테면 새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까? 밖에서 무슨 경운기 소리, 트랙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그게 시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죠. 사실은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좋은 공부거리가 돼요. 재료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등산 밑에 320m 고지인데 이보다도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그 소음의 진원지는 생활세계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우리는 이제 부부관계밖에 없는데 이제 마누라만 저한테 괴롭게 하지 않으면 또 괴롭게 하더라도 괴롭게 한다고 해도 제가 괴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수행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네. 저희가 명상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바로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끝도 없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명상하면 호흡 관찰, 그 생각이 너무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잡아서 호흡을 집중하는 호흡 관찰 명상을 많이 시작하는데 보리쌤이 생각하셨을 때 명상은 생각하는 것과 네. 다른가요? 그 전통적으로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에 대한 그 수행자들의 일정한 그 수행 전통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편견은 아닌데 그 알맹이만 설명하고 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생각이 나쁜 것이라든지 생각은 그 수행에서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수행 전통에서 이렇게 인도 사상이라든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념이에요. 사념은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거죠. 생각에 의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방위를 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또 때로는 방황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사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막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이런 걸 사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키를 잡고 생각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생각에 의도를 주고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것이 사색이 됩니다. 사색. 이를테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사색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은 방향성이 없고 모든 방향에 열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일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색은 한 주제나 한 소재나 한 가지 대상에 방향을 맞춰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념과 사색에 더해서 생각을 하나의 대상, 하나의 시간이나 하나의 공간 이렇게 집중하는, 이렇게 그걸 다시 말하면 한 지점, 하나의 점에 이렇게 그 모아주는 것, 이걸 우리가 집중이라고 합니다. 명상에서도 집중이 기본 전제가 되죠. 근데 이 집중은 우리가 이제 명상할 때는 지금 여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here and now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처럼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시간입니까? 시간이지요. 여기는 공간입니까? 공간이지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명상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시점에서는 지금은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나의 생각이 머무는 곳, 그렇죠? 나의 생각이 머무는 곳, 한 시점, 한 지점, 이 점이에요, 이게. 예, 그걸 우리가 그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의 그 집중하는 집중처,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그곳, 그것을 우리가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생각을 넘어버려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증발해버려요. 생각이 폭발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이 미치는 이곳, 지금 여기가 원래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집중되는 이 시점, 이 곳이 증발해버려요. 저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beyond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초시간, 초공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집중점이 폭발해 버린 거죠. 폭발했단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효화됐다? 없어져 버렸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폭발했단 말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말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폭발했다면 저희는 굉장히 무섭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그 편견이니까요. 선입견이니까요. 고정된 관념이니까요. 폭발이 좋을 수 있잖아요. 이 하나의 지점에 매여 있는 사고, 사유, 견해, 이게 폭발해 버리면 경계가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죠. 그 우리가 그런 걸 폐쇄된 어떤 지점이 폭발하면 오픈될 수가 있잖아요. 열려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주는 아까 시간과 공간이라고는 하나의 지점에 대한 규정, 우리가 명상에 들어갈 때는 시간이었고 공간이었잖아요.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생각을 놓아버립니다. 생각을 넘어서 버립니다.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생각이 증발해 버려요. 왜요? 우리의 본원에 가면 생각이 없거든요. 그 자리는. 실제의 자리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시간으로 들어가나 초시간, 무시간으로 가고, 공간으로 들어가나 명상의 깊이에서는 시간이 없는 초공간, 그 다음에 무공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들여다보면 생각은 하면 할수록 부정적으로 흐르더라고요. 잠깐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으로 된다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의 생각은 그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생각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의 여하에 따라서 이게 생각은 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고, 생각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빠져버릴 수, 이렇게 방이라는 생각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바른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생각에 의한 의도거든요. 바른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방향을 지적해줘서 그리 이 삶이 변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키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의적으로 했던 유의법에 의해서 접근했던 수행 방법이 어느 순간에 수행의 깊이에 들어가면서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경지에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노자가 말한 무의지치, 무의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감각 수행이 있잖아요. 네. 오감을 통한 감각을 통해서도 그걸 바라보는 수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오감을 통한 감각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의 마음에서 사용하는 건 다 감각이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일테면 눈이고 귀고 코고 뭐 입이고 이 촉각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생존에 쓰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각이 그 진리에 어느 정도까지 이르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경계를 넘으면 바로 감각을 넘어서는, 금방 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감각의 구멍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수행하는 걸 통해서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수행법이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고, 이 세계에는 이 수행 전통에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지혜 전통에는 수행법이 84,000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발된 각기 다양한 그런 수행법들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네네. 할까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몸이 있고 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네네. 또 집도 필요하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의식주가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수행을 하더라도 네네. 80일 가까이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다 접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거라는 걸 계획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럽다고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 돈이 많으면 수행을 잘한가요? 아니면 이를테면은 돈을 이 세계에 정말 그 얼마 부분을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가 수행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엄청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행을 잘하는 거 봤어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어떤 뭐 강의라든지 제가 어떻게 그 일거리가 없을 때는 오히려 제가 수행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굶어 죽은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리쌤은 그 마음 안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있어요. 있으니까 수행을 하죠. 예.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안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대단해서 수행을 하고 안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안거를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면에 아직 그 온전한 그 진리의 바다, 도의 바다에 다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혜의 바다에 다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저 역시도 경제적인 부분에 이렇게 나버린 상태이고 보리쌤도 이제 또 안걸 하신다 하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것도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자기 자신만 걱정을 잘하면 됩니다. 저희 걱정은 저희가 하고요. 자,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병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걱정을 자꾸 하는 사람이 더 걱정이 많이 생겨요. 걱정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더 수행거리가 많이 생기고요. 자꾸 밥 하면,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그런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돈 걱정을 많이 하면 계속 돈에 대해서 걱정할 거리, 돈을 벌 일, 돈을 쓸 일,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요. 내가 뭔가 그 사랑이라든지 이렇게 행복이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더 그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요. 이를테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 있으면 나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자꾸 이렇게 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어느 쪽에다 마음을 쓰는가, 에너지를 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세계에 열린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하지 마시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수행 또한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행 또한 닦아놓은 복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리쌤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 복이 많죠. 일단 이런 의미에서는 올해 여름 안거 수행 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앞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운전하는 운전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운전대를 자기 자신이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한테 원하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버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운전대를 반드시 이렇게 단단히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운전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의 키, 이것이다. 생각이 지혜로 합류할 때, 지혜에 가까이 갈 때, 지혜가 있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나의 삶을 더욱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